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1일 오전 5시입니다. 저는 새벽 2시부터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령 당선자입니다. 78살입니다. 미국 의사당 계단 위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128년이나 된 가정용 성경을 놓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여인 및 흑인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 대법관 마샬이 쓰던 성경을 놓고 선서를 했습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지만 역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모든 행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헌법 선서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나는 헌법을 보존, 수호, 방어하겠다.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거죠. 바이든은 취임사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날이고 민주주의의 날이다. 민주주의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취임사의 주제는 통합이었습니다. 유니티. 그는 통합 없이는 평화도 없다. 오늘은 한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한 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며칠 전 이곳에서 폭력적 상황을 목도했지만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과감하고 긍정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겨울을 맞아 해야 할 일이 많고 고치고 회복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와 국내 테러리즘 부상에 맞서야 한다는 강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카톨릭 신도 대통령인 바이든은 이날 오전 백악관 인근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뒤 트위터에다가 미국의 새날이 밝았다라고 썼습니다. It's a new day in America. New day란 말을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진 국가로서 모범을 보일 것이다.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이 주로 인용하는 바이든 취임사의 명문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시험의 시기입니다. This is a time of testing. 내 영혼의 전부를 여기에 바칠 것입니다. My whole soul is in here.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We will get through this together. 우리는 공화당을 민주당에, 교회를 도심에, 보수를 진보와 대치시키는 비문명적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이게 아주 멋있습니다. We must end this uncivil war. uncivil war. 반문명적 또는 비문명적, 반문명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반문명적 전쟁을 끝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음모론에 시달려 놓으니까 이제 30%의 미국 국민들이 아직도 선거가 부정했다고 믿는, 여기서 헤어나자 하는 호소입니다. 이 국가는, 성조기는 영원하라 하는 그런 국가는, 이건 보통 사람이 좀 부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음이죠. 오늘은 그 유명한 가수 레이디 가가가 불렀습니다. 이 여자분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주에서 바이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부터 욕을 많이 들은 가수입니다. 다른 남자 가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작사해가지고 민요에
붙인 노래죠. 찬송가에도 들어있고, 이번에 보니까 흑인들이 여러 행사에 뭐 기도를 맡는다든지 시를 낭독한다든지 등장하는 게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는 아침 일찍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그 대신에 펜스 부통령 부부가 참석해가지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웃으면서 담소하는 장면이 아주 찍혔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후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기는 전통은 지켰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당선 축하 전화도 하지 않았고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이 정부 이양을 시작하는 그런 인사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 취임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메모를 해서 남겨두는 전통은 지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생존한 세 대통령이 다 참석했습니다. 조지 부시, 오바마, 빌 클린턴. 그런데 보안 문제로 참석자가 적었고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참자를 대신하여 그 앞 광장에 쭉 20만 개의 성조기를 꽂아 놓은 것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원 생활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그야말로 워싱턴 사정에 밝은 프로 직업 정치인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이 트럼프 정책을 뒤집는 그런 행정명령을 12개나 발동한다고 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불리는데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하는 것인데 의회를 거치지 않지만은 거의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들어가고 세계보건기구에도 다시 미국이 복귀하고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명령에 서명한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취임을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맡았던 역사적 위기에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북전쟁 때의 링컨, 그리고 대공황을 수습해야 했을 루즈벨트, 그리고 트럼프가 남긴 이 분열과 갈등의 미국을 통합해야 하는 바이든, 이 3자가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편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편지라기보다는 글을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1993년 1월 20일 제43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취임식을 하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니까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이분은 재선에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하나 책상 위에 놓고 나간 것을 발견하고 편지를 열었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빌, 나는 방금 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4년 전 느꼈던 경의와 존경의 감정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귀하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행복하기를 빕니다. 몇몇 대통령들이 언급하였던 고독을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에 직면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나는 충고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 비판자들 때문에 귀하가 힘이 빠진다든지 길을 벗어나지는 마세요. 귀하가 이 글을 읽을 때 귀하는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성공을 빕니다. 가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나는 귀하의 성공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그래서 이 빌 클린턴과 상당 거의 부자간의 나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부시는 그 뒤에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이 쓰나미 구호 활동을 할 때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링컨의 재임 기간은 1861년에서 1865년까지로서
남북전쟁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그 참혹한 내전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노예 해방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지만 미국 역사상 분열될 뻔했던 그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고 치유한 통일 대통령인데 이분이 재선이 되었습니다. 재선해서 취임한 게 1865년 3월 4일이었어요. 이 전쟁 끝나는 게 그 한 달 뒤입니다. 그리고 곧 이 암살되죠. 이 두 번째 임기를 출발시키는 취임식에서 한 연설의 마지막 문단이 천하 명문으로 꼽힙니다. 그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든의 연설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이 담긴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갖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을 끝내기 위하여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하여 이 싸움의 짐을 져야 했던 사람과 그의 미망인과 고아를 돌보고 우리들 사이의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일을 다하기 위해 매진합시다. 이 문장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미동맹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이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권이 피했던 북한의 인권 문제도 바이든 행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에는 기대할 게 없지만은 어떻게 하든 미국과 한국, people to people, 미국인과 한국인의 이 오랜 역사적 좋은 인연을 살려가지고 바이든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목표인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2,500만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8천만 한민족이 통일된 그리고 자유로운 그리고 강력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바이든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또 바이든을 도와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